근데 그거보다 기본급 자체는 이제 100만 원이 더 적지만 그냥 그런 거 아무 신경 안 써도 되고, 내가 서서 이 자리에서 그냥 보안 경비만 잘 보면 집에 가면은 자유 시간이고, 회사에서 휴게 시간도 많아서 휴게 시간마다 책 읽고 공부할 수도 있고, 걸어다니면서 산책할 수도 있고, 시간 너무 많잖아요. 그러고 그냥 250만 원 받아. 돈 좀 더 받고 싶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OT 그런 거 좀 해가지고 한 200만 원 후반대, 아니면 조금 더 해가지고 한 300만 원 조금 넘게까지도 받을 수 있는 이런 일을 하는 게 좋습니까? 저는 이런 일을 하는 게 훨씬 낫다고 봐요. 그렇게 해서 한 200. Good morning, everybody. Sarah said, a self-claimed ambassador for 영종도 and a security screener at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This is Islander. 반갑습니다, 여러분. 아일랜더입니다. 오늘은 출근길이네요. 비가 많이 옵니다. 하필 오늘 같은 날 비가 오네요. 오늘 같은 날이 뭔데? 올해 마지막 출근입니다. 갑자기 뭔 소리냐고요? 우리 사라가 태어난 지 이제 1년이 다 돼가요. 돌잔치는 3일을 앞두고 있는데 육아휴직에 6개월간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12월까지 휴직을 하고 내년 1월에 이제 복귀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올해 마지막 출근을 하러 갑니다. 돌잔치는 가족들끼리 할 거고, 저는 진짜 옛날에 돌잔치 많이 갔습니다. 특히 이제 첫집장 다니고 이럴 때는 인원도 많았어요, 거기. 그래가지고 다 하는 분위기여가지고 돌잔치 오지게 다녔습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고 하는데 거둘지는 모르겠고, 저희 가족끼리 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육아 때문에 이제 휴직을 하는 거 다 알고 있고, 자기가 이제 돌인 거를 다들 알고 계세요. 그래서 떡을 주문을 했습니다. 이게 냉동떡인데 녹여가지고 먹으면 바로 먹을 수 있는 거, 그 쑥떡 안에 팥 앙금 들어있는 거, 그거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거를 저희 와이프 전주웅이가 주문을 해줬어요. 다 같이 먹으라고. 그래서 저는 저희 할 도리를 다 했습니다. 제가 거의 제일 어려요. 제가 있는 보안 검색팀 대부분 저보다 나이가 다 많으신, 심지어는 훨씬 많으신 그런 여자 선배님들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뭘 되게 잘 챙겨주십니다. 먹을 것 같은 거, 그런 거 많이 챙김을 받기도 했고, 감사하는 마음도 있고, 이거 하나씩 드리려고 샀습니다. 제가 뭐 놀려고 휴직하는 거 아니잖아요. 직장 갔다가 일하고 집에 있을 땐 또 애기 보고 그렇게 하던 거를 좀 더 육아에 전념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육아 휴직 시즌이 되겠네요. 그래서 3개월 동안 같이 와이프랑 애기 돌보고, 와이프는 3개월 있다가 복귀해요. 저도 뒤에 후반전 3개월은 저 혼자서 이제 독박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잘 할 수 있을 것인지, 아무튼 잘 해보겠습니다. 애기 키우는 게 생각보다 힘듭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희가 좀 더 힘들게 키우는 걸 수도 있어요. 특히 우리 사라랑 놀아주는 게 TV 같은 거, 영상 같은 거 있잖아요. 틀어주면은 애기들 보는 영상들 많잖아요. 그거 틀어놓고 그냥 앉혀놓으면은 애기들 그거 보면서 그냥 하루 종일 시간 때우고, 엄마 아빠 굉장히 좀 편하게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저는 일절 그걸 안 합니다. 절대로 애기 앞에서 TV를 켜거나 그런 걸 하지 않습니다. 뭐 뽀로로 아기상어 이런 거 안 보여주고요. 그러니까 애가 계속 뭔가 지루함을 느끼고 짜증을 내고 하겠죠. 그래서 다 그거를 직접 놀아줘야 되고, 그러다 또 실증 느끼면 또 딴 거 뭔가를 해야 되고. 근데 저는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애기들이 TV 앞에 앉아가지고 뽀로로 같은 거 보고 있으면 골똘히 쳐다보거든요. 그래서 어른들이 우리 애기는 되게 집중을 잘한다, 나중에 공부 잘하겠네, 이렇게 이제 얘기들을 하시는데, 그거 완전 잘못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약간 반 넋이 나간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화면이 빨리빨리 전환되면서 애는 그냥 수동적으로 막 받아들이잖아요.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화면이 계속 전환이 되고 소리가 나오고 하니까. 그러니까 애가 뭔가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키우기가 어렵다고 해요. 특히 그 어릴 때 그런 습관을 들여놓으면 나중에 뭔가 능동적으로 임해야 되는 그런 게 왔을 때는 학습을 해야 되거나 뭐 공부하거나 할 때 굉장히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아기를 빡세게 공부시키고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이후에 삶에 많은 부정적인 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소아정신과 전문의들, 그런 선생님들이 하나같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굳이 그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지들이 뭘 안다고, 뭐 공부만 한 것들이 뭘 알겠어 라고 말할 건 아니잖아요. 아프면 다 병원 가잖아요. 심각한 병 걸리면 병원 가서 수술 받아야 되고. 그 사람들이 전문가니까 저희가 병원 가서 치료받고 하는 거잖아요. 애기들을 키울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분명히 그런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생각하기도 그러고. 그래서 힘들게 애기를 키우고 있습니다. 3개월만 더 일하면 만 2년 일을 하게 됩니다. 지금 1년 9개월 했네요. 그럼 특수경비 홍보 많이 했죠. 인천공항 화물터미널 처음에 특수경비팀으로 입사를 했고, 한 11개월쯤 하다가 보안검색팀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근데 계속 특수경비 관점에서 영상을 찍었고요. 어차피 뭐 같은 경비 회사니까요. 그래서 1년 9개월을 해본 지금의 소감, 아주 만족스러웠어요. 늘 제가 말씀드렸던 거 계속 해보니까 여전히 그 생각은 변함이 없고, 내가 절대적인 시간은 회사에 있어야 되지만 일이 끝나면 내 삶이 있다. 퇴근하고 나면
회사에서 전화 오고 뒷단에서 제가 뭔가 해야 되는 그런 게 아니고, 또 출근할 때 그날의 일을 위해서 사전에 뭔가 준비를 하고 계획을 해야 되고 뭔가 발표를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없어요. 그냥 현장에 가서 일이 생긴 대로 그냥 임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일을 처음 해보거든요. 항상 일이 끝나지 않는 일만 했었어요. 흔히 사무직들이 그렇죠. 어떤 프로젝트가 주어진다, 일정 기간을 두고, 그러면은 집이고 회사고 일을 해야 되고, 그런 거에 무한 반복입니다, 회사 생활이. 그리고 내 혼자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다 얽혀가지고 맡은 파트에 일을 해야 되고, 거기서 내가 어떤 실수를 하게 되면 회사 전체에 큰 피해가 가게 되고, 이런 책임감들이 있습니다, 일반 회사들은. 근데 여기 특수경비 뭐 크게 그런 거 없죠. 물론 이제 보안 사고를 일으키면 뭐 회사에 문제가 되겠죠. 근데 그럴 일이 뭐 얼마나 있겠습니까? 돈은 뜨고 그냥 지켜보면 되는데 그게 어렵습니까? 그리고 휴게 시간도 많고, 그런 시간에 자기 개발 이런 거 잘 하셔서 다음에 또 뭔가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삼을 수 있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게 그거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인정받는 곳은 아닙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저는 신경 쓰진 않지만, 여러분들을 생각했을 때 그렇게 막 거기 다닌다고 했을 때 우와 대단하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직장은 절대 아니에요. 하다못해 저기 인천국제공항 보안, 우리 출국할 때 보안검색 대 지나잖아요. 그러면은 그 곤색 유니폼 입고 인천공항 여기 날개 표시 있고 여기 보안검색 해주는 그 젊은 친구들, 그런 데만 다녀도 되게 멀끔해 보이거든요. 그런 데는 유니폼도 굉장히 이쁘고, 거기 일하는 친구들도 다 젊고 다 훤칠을 해요. 정말 이쁘고 잘생겼고 그런 친구들 많습니다. 여기는 좀 다르죠. 화물터미널은 거기하고, 거기는 이제 정규직인데 인천공항공사 자회사 정규직이에요. 진짜 공항 소속인 거고, 그 친구들은. 저희는 외주 업체예요. 이 공항 화물터미널에서 고용한 외주 업체. 엄밀히 따지면 공항 소속이 아니에요. 고용 형태도 무기계약직입니다. 정규직이 아니에요. 함부로 잘리고 이런 그 계약직들 있잖아요. 그런 계약직은 아니에요. 고용은 계속 보장이 돼요. 특별히 다른 의사가 없으면은 계약서를 갖다 줍니다. 그럼 계속 거기 그냥 사인해서 계속 연장시키면 정년할 때까지도 다니실 수 있고, 고용은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근데 매년 새로 계약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약이 매년 이어지는 식이 아니에요. 끝나고 다시 시작하는 식이기 때문에 이어지는 호봉에 대한 연봉 상승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냥 매년 책정되는 최저임금, 거기에 기준해가지고 연봉이 책정됩니다. 얼마 전에 어떤 커뮤니티에 보니까 중소기업 과장 8년차 일했는데 자기 실수령이 이렇다면서 실수령 월급을 공개를 했어요. 한 350만 원 가까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정말 다 분위기가 애도의 물결이에요. 애도의 물결. 그러면은 저희는 어떤 거예요? 여기 8년 근무하시는 선배님들 그 돈 못 받아요. 저희 오버타임 그런 거 있잖아요. 추가 근무 한 타임 더 뛰고 막 이런 거, 오버타임 이런 거 안 하는 이상 그냥 딱 기본급만 받죠? 한 달에 주어진 기본 근무만 하고 250만 원 밖에 안 돼요. 그 OT를 죽어라 뛰면은 한 300만 원이 조금 넘을 수도 있다, 이런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정도 해야 이제 300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는 주간에 출근해가지고 그날 야간까지 근무해가지고 다음날 아침까지 일해. 24시간 일하죠. 이게 이제 OT를 하면 이렇게 24시간을 일하게 되거든요. 그 OT를 사실 좀 많이 뛰어야 돼요. 300만 원을 넘으려면. 그래서 OT를 뭐 적당히 3번, 4번 정도 뛰면 한 200만 원 후반대 정도. 근데 야간 OT가 돈을 더 주거든요. 내가 주간만 근무하는 날인데 야간까지 이어가지고 일하는 거, 그 야간 OT라고 하는데, 야간 OT는 야간 수당이 붙기 때문에 돈이 한 5만 원 더 많습니다. 그래서 야간 OT를 여러 번 하면은 한 300만 원 조금 넘기도 하고 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요새 내가 일반적인 직장을 잘 안 다녀가지고 약간 급여에 대한 감이 좀 없습니다. 근데 그런 외부 정보들을 보면 그 중소기업 8년차 과장이 한 350만 원 가까이 되는 월급을 이렇게 공개를 했을 때 주변에서 거의 뭐 애도의 분위기가 형성되는 정도인가. 그 정도면 저희는 그 정도도 못 된다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럼 대기업은 얼마예요? 대기업 과장이라고 해볼게요. 100대 대기업 이런 데는 진짜 많이 받겠고, 그냥 일반적인 대기업 전체 평균 하면은 그것도 한 100만 원 더 많을까요? 100만 원? 한 400, 450? 그러면 한 450 된다 칩시다. 그러면 중소기업 과장은 한 350, 보다 한 100만 원 적죠. 그리고 우리의 기본급 한 250 되죠. 그것보다 또 한 100만 원 적어요. 근데 내가 실직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어디더라도 취직을 해가지고 내가 조금 빡세게 하면 300만 원이라도 받을 수 있는 직장을 다니는 게 낫습니까? 그리고 스트레스도 크게 없고, 그러면은 이런 데라도 다니는 게 나아요. 어떻게 보면은 스트레스 오지게 받는 중소기업, 내가 일 다 해야 되고 회계 담당도 하고 마케팅 담당도 하고 영업 담당도 하고 다 내가 담당이야. 이러면서 350만 원 받아. 그리고 맨날 대표한테 깨지고 욕먹고 그게 서럽게 다니면서 월 350만 원 받아. 밤이고 낮이고 집이고 결혼식장이고 돌잔치고 다 그냥 일 생각만 해야 돼. 이러면서 350만 원 받아요. 근데 그거보다 기본급 자체는 이제 100만 원이 더 적지만 그냥 그런 거 아무 신경 안 써도 되고, 내가 서서 이 자리에서 그냥 보안 경비만 잘 보면 집에 가면 자유시간이고, 회사에서 휴게 시간도 많아서 휴게 시간마다 책 읽고 공부할 수도 있고 걸어다니면서 산책할 수도 있고, 시간 너무 많잖아요.
그러고 그냥 250만 원 받아. 돈 좀 더 받고 싶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OT 그런 거 좀 해가지고 한 200만 원 후반대, 아니면 조금 더 해가지고 한 300만 원 조금 넘게까지도 받을 수 있는 이런 일을 하는 게 좋습니까? 저는 이런 일을 하는 게 훨씬 낫다고 봐요. 그렇게 해서 한 200만 원 후반, 300만 원 초반 이렇게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이 일을 해가지고 이 일도 여전히 돈 모을 수 있어요. 대기업 다니는 데랑 연봉 차이가 뭐 5배, 10배 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대기업 임원들 연봉 몇십억 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 대기업 직원들 아무리 연봉 많이 받아도 보통 일반적인 대기업은 연봉 1억 안 될 텐데, 근데 자기 위에 임원은 예를 들어 연봉이 20억이야. 근데도 자기는 그 회사 다니잖아요. 그렇게 수십 배는 차이 나야 와 연봉 차이가 난다 이렇게 뭐 하는 거지. 대기업이라고 해봐야 꼴랑 해봐야 2배 차이밖에 안 나요. 진짜 저런 압도적으로 많이 주는 그런데 해봐야 한 3배 차이? 그리고 이제 실수령으로 따지면 그렇게 많이 차이 안 납니다. 연봉 1억 받아도 실수령이 600만 원대, 600만 원대. 600만 원을 월급 받는 사람도 그렇고 우리처럼 200만 원, 300만 원 받는 사람도 그렇고 똑같아요. 600만 원 받는 사람은 뭐 저축하고 투자 안 해도 됩니까? 그냥 그걸로 흥청망청 쓰면서 살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똑같이 자기 자산을 늘리기 위해서 그런 투자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해줘야 돼요. 그런 거 안 하면은 빡세게 살아야 되는 거는 600만 원 받는 대기업이나 이 250만 원, 300만 원 받는 이런 경비 회사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에 잘 살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거는 그 사람들이랑 우리랑 똑같아요. 그 서울 자가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 여러분들 다 보셨잖아요. 그 잘 나가는 대기업 다니고 서울에 자가 있고 한데도 그냥 고만고만하게 살아요. 남들보다 그냥 조금 좋은 차, 조금 괜찮은 지역의 집, 그리고 조금 남들한테 보여지는 그런 좋은 평판, 그런 거지. 그 자기 수준에서 나름 아등바등 살아요. 거기서 잘 돼 보려고 상가 투자 이런 거 하다가 잘못돼가지고 완전 개박살 나지 않습니까? 똑같다고요, 저희랑. 제가 이 특수경비 컨텐츠 더 이상 추천 안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 총평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휴직 6개월을 들어가니까 제가 일해보니까 이렇더라. 자, 좀 내릴까요? 아까 비가 와가지고 계속 차에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었는데 잠깐 내려보겠습니다. 집이 워낙 가까우니까 몇 마디 하다 보니까 회사 다 와버렸어요. 도착하고도 한참 얘기를 했네요. 이 정도로 가까워요. 저 같은 경우는 집도 가깝고 이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저기가 이제 제가 일하는 에어제타 화물터미널. 옛날에 여기 아시아나 항공이었어요. 아시아나 항공이. 근데 대한항공에 편입이 되면서 나갔고 에어인천 화물터미널, 그러니까 에어인천이 에어제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저는 지금 일을 하고 있고 저기 담당하는 보안업체 보안대원이에요. 그리고 이쪽으로 터미널들이 쭉 있어요. 저 끝에 가면은 여러분들 세관 아시죠? 세관 물류센터인가? 그런 거 있고요. 아우, 바람이 어마어마하게 부네요. 차에서 하겠습니다.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요. 저런 세관, 저런 데를 좀 도전을 해볼까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여기서 보안검색 경력 2년을 쌓으면은 저 뭐 경력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여전히 뭐 급이 얼마 되겠습니까? 그 말단 공무원이. 근데 아무래도 이제 세관 공무원이면 여러 가지 낫지 않겠습니까? 저는 뭐 크게 신경을 안 쓰는데 인식이나 이런 것도 제가 아직 젊다 보니까 좀 그런 게 있기는 해요. 저 자체는 크게 뭐 신경을 안 쓰는데 제가 이런 이제 계약직 경비회사 이런 데를 다니면은 제 부모님이나 제 가족들한테 그 미안한 생각 그런 것도 있기는 합니다. 있기는 해요. 그게 절대적인 기준은 아닌데 이제 같은 조건이면 조금 그냥 좀 나아 보일 수 있는 거. 근데 이제 세관이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2년 근무를 하면 뭐 영어 시험을 봐야 되고 관세법인가? 한 3과목 정도를 봐야 되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그 공무원 시험 그 뭐 영어 이런 거 문제 같은 거 봤는데 솔직히 영어는 뭐 쉽더라고요, 저한테. 왜냐면 영어를 공부는 많이 했으니까. 그래서 특별히 영어 같은 경우는 공부할 거 없을 것 같고 나머지 2과목 정도 보니까 그게 어떤 원론이나 이런 것도 아니에요. 개론이에요, 개론. 개론은 가장 기초죠. 들어가면서 보는 이제 가벼운 그런 이론입니다. 크게 어려울 것 같지 않고 그러면은 한번 봐볼만 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기 이런 데 오시면은 다음 스텝으로 가기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하기 되게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유, 휴게 시간 이런 거 많고 집에 갔을 때 내가 일에 대해서 신경 안 써도 되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뭐라도 좀 하세요. 여러분들 오시면 요새 젊은 친구들 진짜 많이 돌아요. 제가 특수경비 홍보 컨텐츠 더 이상 안 하겠다고 말씀드리고 한 몇 달 됐나요? 지금 한 2-3달 됐나요? 그 사이에 또 계속 많이 들어와서 저한테 계속 제 영상 보고 들어왔다는 분들이 지금 벌써 한 6, 7분 계셨던 것 같아요. 계속 제 앞에 찍었던 영상들이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분들이 다 젊어요, 대부분. 조금 나이가 있으신 형님들도 계시는데 어지간하면 저보다 다 어린 친구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조직이 좀 젊어졌다니까요. 제 영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 친구들 잘 왔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또 이제 들어오실 텐데 분위기 한번 바꿔보자고요. 젊은 조직으로 바꿔가지고 적당히 좀 일하고 다음 이제 주자한테 바톤을 물려주는 그런 식으로. 왜냐면 나는 아직 젊고 하니까 나한테 더 좀 맞는 곳으로
발전해가면서 이직하는 거죠. 이직해서 여기가 안 좋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아무래도 좀 시작하기가 쉬운 편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인천공항 포항 이런 데는 약간 공개 채용식으로 해가지고 지원을 하면은 자기소개도 써야 되고 여러 가지 채용 절차들이 있어요. 면접도 여러 번 봐야 되고 특성 평가 그런 것도 아마 있는 걸로 알아요. 일반적인 저런 중견 대기업들 대졸 공개 채용하는 것처럼 그런 형식이 있어요. 그런 데는 취업 준비도 빡세게 해야 되고 어느 정도의 뭐 스펙도 있어야 될 겁니다. 아무리 이게 보안 회사지만은 영어 같은 것도 조금 돼야 되나? 그런지는 모르고 아마 돼야겠죠. 저기 여객 터미널에서 승객들 이게 해외 승객들 이걸 하기 때문에 뭐 아마 토익 점수 같은 것도 한 6, 700점 정도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근데 그런 거 어렵지 않다고요. 토익 600점, 700점, 뭐 한 800점 받는 것도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좀 여유가 있는 이런 일을 하면서 요새 인터넷 강의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토익 시험 잘 본다고 영어를 잘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단기간에 매달 보시면서 조금 공부하면은 토익 시험 같은 거는 점수가 금방금방 올라요. 이게 뭔가 기계적으로 학습을 하면은 매번 유형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 점수 어느 정도 따놓고 그러면은 어학 자격증 하나가 완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또 그런 자격들을 요하는 곳에 내가 지원을 해볼 수도 있고 여기서 일하다 보면 모든 사람이 다 맞지 않을 수 있어요. 힘들 수도 있어요. 이렇게 주간 야간 비번하는 게 저 같은 경우는 할만한데 지금 육아하면서도 하잖아요. 육아 전혀 동참 안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육아 저도 나름 빡세게 합니다. 막 그러면서도 이거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할 만한 겁니다. 일반 직장 진짜 빡센 직장 집이고 회사고 일해야 되는 직장 다니면은 그 육아하기 힘들어요. 근데 저는 이거 하면서 육아 하잖아요. 그만큼 여유가 있고 저는 쉽지만 저희는 주야비 주간 일하고 저녁에 퇴근하고 다음날은 야간 출근해서 다음날 아침에 퇴근하면 그날이 이제 비번입니다. 그러니까 밤에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럼 집에 가서 좀 쉬고 남는 시간이 그날 쉬는 날입니다. 그러면 다음날 또 아침에 출근을 해야 되죠. 계속 뭔가 일이 걸쳐있는 느낌이긴 해요. 그러니까 출근과 출근 사이에 텀은 많아요. 24시간씩 시간은 있는데 뭐 일반적인 직장들처럼 토, 일 이렇게 온전하게 막 이틀씩 쉬고 이런 날들은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쉴 수 있는 곳들도 있거든요. 공기업 같은 데는 아니면 뭐 대기업 자회사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주야 비비 야간 퇴근하고 이제 비번으로 이제 집에 아침에 가죠. 그날 쉬고 그 다음날도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간 야간 일하고 이틀 쉬고 또 주간 야간 일하고 이틀 쉬고 이러는데 급여는 여기보다 더 줘. 그런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데는 아무래도 들어가기가 이런 데보다는 쉽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어쨌든 이런 데 오셔가지고 특수경비 자격 취득하고 뭔가 그런 데 맞는 이제 자격증이나 공부 같은 것도 좀 하고 하면은 나중에 이제 그런 데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해서 뭐 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젊은 친구들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와가지고 일 쉽고 편하고 시간 많다고 해서 그냥 맨날 뒤집어 잠만 자고 그러는 게 아니고 맨날 술만 먹고 게임하고 넋 놓고 그러고 사는 게 아니고 그만큼 이제 여유가 주어지니까 그 시간에 바싹 그런 준비를 해가지고 성장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이 특수경비라는 이 업종 자체가 다른 특수경비 업체들도 그렇게 힘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성과를 내야 되고 뭔가 만들어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직을 해도 여전히 내 삶에 있는 그런 직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 와서 이직을 하라고 하죠. 내 삶과 내 시간과 내 에너지가 비축이 되니까는 제가 이 일을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딴 데 이직했는데 그런 게 없어. 그러면 이직을 왜 합니까? 여기 계속 있어야지. 좀 그런 분위기들을 계속 만들어 가는 거죠. 그냥 와가지고 재수없어 힘들어 씨 회사 나한테 해주는 것도 없고 이렇게 해서 애기퇴하고 나가는 게 아니고 와가지고 진짜 여기 좋구나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여기서 그냥 딱 한 1년 2년 좀 빨리 뭐 이직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조금 여유를 가지고 긍정적으로 일하면서 긍정적으로 일해야 긍정적으로 또 뭐가 됩니다. 공부도 하고 하죠. 그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내가 이제 딴 데 이제 나한테 더 맞는 곳으로 이직을 했을 때 나는 여기 첫 시작을 했던 여기에 대한 좋은 인상도 이제 갖고 있는 거죠. 내가 저기서 일하면서 저런 여유도 있었고 스트레스도 안 받았고 그런 환경 속에서 내가 준비를 해가지고 내가 더 원하는 곳으로 왔어. 참 고마운 곳이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그런 것들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또 영향을 받아서 또 그런 길을 갈 수 있는 거고 이런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기가 10년, 20년 장기 근속하면서 전문성을 쌓아야 되는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근무하고 내가 경력을 쌓아가지고 딴 데 가셔도 돼요. 그럼 또 누군가 와가지고 1년, 2년 하면서 그 일을 받아가지고 이어가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회사에서 제가 볼 때 회사에 미안한 일도 아닙니다. 오히려 와가지고 막 한두 달 만에 그만두는 사람 많다니까요. 근데 오히려 제가 말씀드린 식으로 하면은 오히려 근속 연수가 더 길어질 수도 있어요. 여기서 착실하게 하면서 뭔가 준비를 하다 보면 어쨌든 일정 기간은 여기서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조기에 더 퇴사하고 이런 일들은 오히려 없을 수 있어요. 그러면 회사에도 좋은 일 아닙니까? 그리고 제 영상을 보고 오신 분들 다 진짜 열심히 해요. 저한테 막 고맙다고 하고 와가지고 공부하시고 대학도 다니는 친구도 있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진짜 대단한 생각이에요. 직장 다니면서 그렇게 사이버 대학 다니는 거 저한테도 알려주더라고요. 이런 회사 지원 프로그램 그런 거 있으니까 형님도 한번 필요하면 알아봐라. 너무 고맙죠. 그런 얘기 해주면 제가 감히 할 엄두가 안 나서 그렇지만 제 영상을 보고 그렇게 입사를 해가지고 그렇게 잘하고 있는 거 보면 얼마나 뿌듯해요. 또 최근에 또
제 영상 보고 들어오셨던 분이 이제 주기 경비로 가셨다고. 제가 주기 경비도 말씀드렸죠, 예전에. 비행기 안에 올라가서 보잉 747 비행기, 보잉사에서 가장 큰 비행기, 그 화물기를 저희가 쓰는데 거기 올라가서 기장님들, 부기장님들 뵙고 사인도 받고 이런 기내 경비를 하는 그런 일로 이제 배정이 됐다고. 할만하고 만족한다고. 그렇게 근황들을 들려주세요. 제가 지나다니다 보면 너무 뿌듯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자고요. 앞으로 들어오실 분들도 계시면 그렇게 해보세요. 제가 특수경비 추천하는 컨텐츠는 이제 안 한다고 했는데, 제가 여기 와서 1년 9개월 동안 일하고 이제 육아휴직을 들어가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근무했던 건 총평을 내리는 거예요. 여전히 만족스러운 직장이라고 생각하고 만족스러운 업종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니면 우리 회사가 아니면 옆에 있는 저런 다른 터미널, 여러 터미널도 있어. 앞에 대한항공도 있고, 저기 뭐 DHL도 있고, 저기 뭐 AACT라는 것도 있고, 여기 외항사들도 있고, 다 특수경비 있습니다. 그러면은 초이스가 몇 개예요. 내가 지원해 볼 수 있는 곳이. 다 비슷비슷한 조건들이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다 해보면은 어디 한 군데 얻어 걸리는데 들어가가지고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방식으로 해보시면 되죠. 자, 이제 육아휴직을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특수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제가 1년 9개월 동안, 물론 특수경비에는 11개월만 있었죠. 그리고 이제 보안검색으로 와서 8개월 있었고, 그래서 총 1년 9개월 있었는데, 그냥 통칭해서 특수경비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와가지고 저처럼 이게 보안검색으로 이제 또 일을 하게 되시더라도 이쪽도 비슷해요. 비슷해. 좀 더 이제 엑스레이 판독하고 이제 화물을 검색하고 그런 업무기는 하지만, 어쨌든 공항의 보안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냥 그 다 하나로 그냥 특수경비로 뭉뚱그려가지고 설명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다시 한번 특수경비에 대해서 약간 추천하는 그런 영상이 되어버렸는데,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제가 6개월 휴직을 하다 보면은 이제 어떤 일이 있을지 몰라요. 제가 이직을 해버릴 수도 있고, 당장 6개월 안에 이직을 할 것 같지는 않은데, 왜냐면 휴직이 일단 끝나야죠. 근데 어쨌든 제가 뭔가 생각이 있어가지고 이직 준비를 막 해놓거나, 그리고 제가 복직을 해가지고 바로 이직을 하거나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제가 여기 1년 9개월 동안 일하면서 총평을 한번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또 이런 이 특수경비에 대해서 추천하는 것 같은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셨잖아요. 정말 많은 분들 들어오셨어요. 제가 그거는 분명히 기여를 했어요. 이 회사에. 조직도 많이 젊어졌고, 이런 상황에서 제가 다시 한번 특수경비 추천 느낌의 영상이 되어버렸네요. 자, 저는 오늘 마지막 근무하고 그러면 6개월간의 육아휴직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근 영상 6개월 동안 못 찍네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이제 생기기 때문에 이제 특수경비 추천 영상은 그만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예요. 이제 휴직에 6개월 들어가겠죠. 이제 그리고 복직을 해도 또 이러다 저러다 보면은 또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쪽에서의 컨텐츠를 계속 하는 건 좀 무리겠다라는 판단이 들었던 거예요. 근데 영종 아일랜드 채널은 뭐죠? 성장을 지향하는 컨텐츠다. 성장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죠. 뭐 영양소에도 3대 영양소 이런 게 있듯이 몇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건강하게 잘 지내기 위해서는 운동도 해야 될 거고, 올바른 식습관도 가지고 있어야 될 거고, 그리고 어떤 배움의 그런 활동도 해줘야 될 거고, 대표적인 게 영어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도 제가 얘기를 아마 좀 중점적으로 많이 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에 한 2편 정도는 그냥 풀로 영어로 다 영상을 찍은 적도 있고, 그리고 별다른 이제 스펙이 없고 지금까지 배운 게 크게 없다고 생각하시거나 그런 분들이 굉장히 하기 좋습니다. 영어 공부 같은 거. 왜냐면 저도 어릴 때 막 공부를 잘했던 게 아니에요. 인서울에서 대학은 나왔지만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했던 그런 아이는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노베이스 상태에서 어떤 영어 공부를 시작하고 이런 걸 잘 알아요. 이런 게 어떤 느낌인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어느 정도 말씀을 드릴 수도 있고, 아무래도 일반적으로는 엄청 공부를 많이 하고 스펙을 쌓고 이런 사람들이 문을 두드리는 곳은 아니잖아요. 여기가 솔직히. 물론 그런 길을 걸었던 분들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 그런 형님들도 많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까지 뭔가 좀 잘 안 됐다면 앞으로 좀 잘 해보자 하는 그런 채널입니다. 제 채널을. 저도 계속 이제 발전을 해야 되고 앞으로 잘 살아야 되니까요.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제 자식도 잘 키워야 되고, 계속 그런 관점에서 채널 운영할 테니까 여러분 저희 영종 아일랜드 채널 계속 많이 사랑해 주시고, 한 6개월 동안은 저희 이 직장 못 보실 거예요. 근데도 가끔씩 한 번씩 얘기는 하겠습니다. 제가 집에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뭐 질문 주시거나 그런 것들이 계속 저한테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누가 이런 질문을 하시던데 제 생각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정도는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저 육아휴직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근무 잘 해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처음 보셨다면 구독도 한 번씩 해주세요. 그리고 같이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영종 아일랜더의 아일랜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